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남편을 만났고 이른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막 앞날이 창창한 제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극도로 반대가 심하셨고 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절 안 볼 생각까지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셨고 그때 당시 철도 없고 어린 나이 사랑이 뭔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제 멋대로 남편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전 어리석게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그저 저를 본인 아들 신세 망친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전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벌을 받은 셈이죠.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에 들어앉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아들을 꼬여내서 시집을 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성 씨랑 저랑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야, 그냥 이럴 땐 죄송하다고 해.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가뜩이나 엄마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집에 들어앉았으니 볼 게 뭐가 있어. 너라네 정말 진절머리 난다. 뱃속의 핑계로 우리 아들 신세 망쳤으니 넌 두고두고 우리 집에 희생해. 엄마, 그만해. 뭐 저런 애가 말귀 알아듣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남자 잘 만나서 신세 피려고 하는 애들 알잖아. 요즘 세상에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어디 남자 하나 믿고 집에 들어앉아? 진짜 웃기는 기집애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우리 아들 취직하면 저런 애보다 헐 나은 애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저런 애가 들어앉은 거야? 희성 씨나 저나 뭐가 다르나요? 어머님 눈엔 희성 씨만 귀한 아들 같지만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낮엔 거실에 얼씬 놈아.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야. 혼전 임신으로 살림을 합쳐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가진 게 몸뚱이라 몸뚱이 하나 믿고 본인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때 제 나이 23살. 참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정말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편을 사랑했고 뱃속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견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늘 제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행을 스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21세기였지만 전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답니다. 어디 저런 애를 들어앉혀?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네가 취직만 잘하면 저런 애 말고 아주 좋은 여자들이 줄을 쓸 건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너 볼 때마다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 보내고 새 출발해. 애는 네 알 바 아니잖니. 원하면 양육비라도 준다고 하고 끝내버려. 앞니 크게 내다봐. 조건이라면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잖아요. 호르몬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엄마 눈에만 귀하고 잘난 아들이지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귀한 자식인데 저렇게 부모랑 절연하고 이 집에 들어와 앉아있냐?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남들 눈엔 성에 안 찬다는 거야? 덜 떨어진 놈.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래, 포기다 포기.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아휴, 못 살아. 시어머니는 항상 들으라는 식으로 절 무시했고 남편 하나 사랑한 죄로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웬일로 저에게 살갑게 굴며 말을 걸더라고요. 원래가 항상 쌀쌀맞은 분들이라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면서 좋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다정에는 이유가 있는 다정함이었답니다. 올케, 내일 시간 좀 있어? 나 공부하는 거 알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못 나온다는 거야. 올케가 우리 아들이랑 남편 밥 좀 차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올케도 집에만 있잖아. 그래, 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할 텐데 가서 좀 도와줘라. 네 시누이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신경 쓰면 되겠니? 아, 내일이요? 네, 뭐 시간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빠르지 못해서 살림이 서툰데 괜찮으시겠어요? 배도 무겁긴 한데. 안 괜찮을 게 뭐야? 살림이야 하면서 느는 거지. 그럼 되는 줄 알게. 내일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집에 같이 오면 돼. 아, 그리고 재민이 예민하니까 비 좀 맞춰주고. 내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갓 지은 밥 먹어야 하니까 밥상도 부탁할게. 그럼 우리 딸은 다른 거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우리 딸은 법조인이들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결혼을 한 시누이는 로스쿨생이었고 이제 막학기를 남겨둔 학생이었죠. 공부하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그 집의 뒷바라지를 도왔고 그 뒷바라지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어요. 사실 저 역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 이 집 식구들과 잘 어울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식구들과 잘 지내야 태어날 우리 아기도 그리고 남편도 다 순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집안일을 한두 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조카가 제가 만든 간식과 음식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누이는 저에게 종종 아이를 맡겼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처음엔 부탁을, 그 뒤로 명령을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행포였거든요. 외숙모가 만든 음식 진짜 맛있어. 그리고 외숙모가 학교에 오니까 완전 다들 젊은 누나 같다고 되게 부러워했다? 그래? 외숙모가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줬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의외네. 그래 그럼 외숙모 자주 오라고 하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외숙모인데 우리 재민이 밥도 차려주고 학원도 픽업해주면 재민이도 좋겠지? 그러라고 해야겠다. 조카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종종 부탁을 받았고 임신 중기까진 괜찮았지만 임신 막달이 되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핀잔을 주며 항상 화를 내었고 착하던 남편도 역시나 남의 편이었는지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하더니 점점 시누이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가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참 서러운 날들이었어요. 재민이가 네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 그냥 좀 가서 도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 시누이 시험도 봐야 하고 여간 바쁜 게 아니잖아. 그게 보통 시험이니? 자그마치 우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시험인데 난 허리가 아파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니까 네가 가서 좀 집안일도 도와주고 재민이도 봐주고 그래. 너도 맡은 바 역할은 해야지. 그래, 당신이 도와줘. 어차피 당신도 집에만 있기 적적해 했잖아. 이 김에 누나랑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좀 좋아?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올케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우리 집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변호사 되면 입 싹 씻을 일도 없고 내가 올케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다 알고 마음 써줄 거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럼 해주는 걸로 알게. 그래도 제가 매일 도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무거워지고 사실 중기 때까진 괜찮았는데 말기 되니까 힘들어서요. 누구네 안 낳아봤는 줄 알아? 진짜 엄살 떤다. 솔직히 올케 우리 집에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야? 우리 아니었음 집에서도 쫓겨나서 미혼모 시설에 갈 뻔한 거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해줘? 진짜 야박하다. 이래서 올케한테 정이 안 간다니까? 잔말 말고 재민이 봐줘.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있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꽁밥 먹으려 있어? 무조건 봐줘야 돼. 몸이 무거워져 매번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자 역시나 시누이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 또한 혀를 차시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전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또 뭘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이 저를 설득하여 결국엔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사정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누나랑 친해지는 기회잖아. 가뜩이나 엄마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누나라도 네 편 만들어야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너처럼 찬밥 신세 만들래? 그래도 이 집 장손이 될 건데 네가 미리 길을 좀 다져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몸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매번 재민이를 봐줘. 내 몸 돌보기도 그런데 형님이랑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밉네. 난 당연히 네 편이지. 그런데 이번에 그냥 누나랑 엄마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달라는 거야. 언제 부탁하시겠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던데? 일단 알겠어. 근데 몸이 무거워져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당신까지 그렇게 동조하진 말아줘. 정 그리하여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말이 좋아 도와주는 거지 시누이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었어요. 형님은 하다하다 밤중에도 전화가 와 아이를 봐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거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올케, 난데 나 지금 스터디하러 가야 하니까 재민이 혼자 있거든? 집에 가서 애 좀 봐줘. 애 혼자 있어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아, 형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고모부는 늦으시나요? 아님 희성씨 보낼게요. 뭐야? 아니, 그 정도도 못해줘? 남들 다 하는 임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 나이 땐 다 얼마나 팔팔한 줄 알아? 그리고 희성인 취직 준비하랴 바쁜 와중인데 어떻게 애를 봐달라고 해? 네가 좀 봐주란 말이야. 애 하나 봐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는 거야 뭐야? 이래서 내가 널 안 좋아한다니까?
무식하게 혼자 임신이나 하고 와서.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지금껏 내봐주고 살림해주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혼전 임신해서 이 집안에 들어앉았죠? 그래서 형님이 해준 게 뭔데요? 뭘 그렇게 해주셨길래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냐고요? 돌았네. 이게 말을 아주 막해? 너 엄마한테 다 말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줄 알아?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을 거네요. 무식하기도 어쩜 이리 무식해? 이런 사람이 무슨 법조인이 된다고. 끊어요. 전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하도 받은 탓에 결국 8개월 만에 조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보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 힘들게 낳으시고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출산 소식을 들으시곤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고 못난 딸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에게 하던 것처럼 막말을 해서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애 낳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네 몸을 얼마나 못 챙겼으면 조산을 해. 너 괜찮은 거야? 나쁜 것.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는데 많이 아팠지 내 딸.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에 상처 남겨서. 그래도 이렇게 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못난 딸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희생했는지 알 것 같아. 고마워요. 얼씨구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만 아주 똑 닮았네. 너 그렇게 신우이한테 버릇없이 나가더니 결국 조산하고 꼴 좋다. 네가 마음보를 그렇게 쓰니까 조산한 거야. 아딸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어디 신우이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기막혀서 원. 말 다 했어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예요? 가뜩이나 힘들게 애 낳아서 마음도 힘든 애 앞에서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화나네요. 너 이런 취급 받고 있었던 거야? 정서방은 뭐하니? 이런데도 가만히나 있고.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맡길 수나 있겠어? 이보세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 먼저 몸 걱정부터 해야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식할 수가 있어? 뭐야? 무식? 이 옆편 내가 말 다 했나?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줬음 고마워해야지 감히 어디라고 큰소리야? 돈도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그 애미나 그 딸이나 딱 봐도 빈대상이네. 아유 속 터져.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랑 엮여가지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도 저와 같다며 악을 쓰셨고 저희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며 얘기하셨지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엄마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라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나 하나 참고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밉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니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를 낳고 친정 부모님과도 다시 왕래가 시작되니 그나마 숨이 트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시누이는 매번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가 될 동안 전 아이를 키워냈고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이 학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또 신우이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이제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너도 좀 여유로울 텐데 네 시누이 좀 도와줘라. 아무래도 수습 변호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냥 옆에서 서류나 왔다 갔다 해주면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네가 걔네 집 일 도와준 걸로 걔가 너한테 부탁하는 건 좀 그래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번엔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수당도 두둑히 쳐준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 어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 먹고 좀 부탁할게. 저도 제 일이 좀 많긴 한데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일단 한 2-3달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 딱이다. 걔 수습 기간이 2-3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거지? 네 시누이도 아주 좋아할 거야.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시누이와 얼굴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누이가 일하는 서류의 심부름을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가 대신 부탁을 하신 거죠. 저 역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누이와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애도 있으니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부탁한 서류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시누이를 도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류를 떼고 전 그 서류를 여기저기 전달하며 발로 많이 뛰었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수락한 일이니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밥을 먹겠다고 시누이가 일하는 로펌에 들렸고 저 역시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말았죠. 예전엔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참았다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얘 수습도 끝났겠다.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네 신우 안 도와줘도 된다. 밥순이는 역시 집에서 밥을 해야지. 네? 아무리 2-3개월이라고 하셨으니 뭐 끝난 건 알겠는데 뒤에 말이 거슬리네요. 밥순이라니.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도와드린 거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한 수당은 주셔야죠. 가족끼리 돈거래는 확실해야 해요. 참나. 그럼 그렇지. 네가 좋은 마음 먹고 해줄 리가 없지. 자이했다 여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네 주제에 꽤 짭짤하지? 수습 변호사인 신우가 할 일이 많다며 서류 심부름을 도와달란 시어머니. 딱 3달 뒤 저에게 수당 30만 원 주며 하시는 말씀이 제 주제에 짭짤할 돈이라고 하셨죠. 순간 너무 황당하고 또다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그 순간이었어요. 장난해요 지금? 누굴 그지로 하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요?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돈이 아니라 먼저 고맙고 그동안 애써줘서 힘들었겠다고 말을 해야 도리인 거지. 내 주제에 짭짤할 돈 30만 원? 이번 일 이대로 못 넘어가요.
네가 그대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네가 내 딸 아니었으면 이런 데나 와봤겠어? 로펌 구경했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올케가 이런 데나 와보겠어 어디? 주제 파악하고 이제 돌아가. 애 봐야지. 올케는 집순이가 딱이야. 제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기만하며 멸시하였고 이 모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그때 제가 시누이 방 커튼을 치자 순간 사내 인사팀 직원들이 내게 90도 속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실 시누이를 도와줄 때는 거의 마스크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대표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방은 이제 막 수습딱지 뜬 변호사 방인데. 이 변호사가 지금 저한테 무례를 범하네요. 본인 월급이 누구한테 나가는 줄도 모르고 꼴값 떠는 꼴이란. 어찌해야 할까요? 저 초짜 변호사는 그럼 해고할까요? 대표님이 많이 언짢으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수습이 오늘까지라 딱 오늘 해고하면 별탈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분부만 하시면 바로 그렇게 일 처리할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잘라주세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인성이 덜 된 사람 우리 로펌에서 일하게 할 순 없죠. 당장 해고 처리해줘요.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올케 인성이 덜 되다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와 인사팀 직원이 하는 말을 번갈아 듣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어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바로 태도가 돌변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치를 살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차했는지 제가 살면서 볼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역겹게도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돌변하였어요. 대표라니? 여기 대표님은 김성식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대표라는 거야? 저 직원이 약이라도 먹은 거야? 김성식 대표님이 저희 아빠거든. 오랫동안 로펌을 운영한 아빠의 꿈이 저를 변호사 만드는 거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집에 나왔으니 아빠가 날 안 볼 만도 하지. 근데 출산을 기점으로 부모님이랑 화해하면서 다시 공부 시작했거든? 애기 보랴 공부하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텼지. 당당히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나중에 당신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밝히게 되었네. 그리고 아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 로펌 임시 대표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지? 당신들 식대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당신 아들이 나 같은 여자 넘볼 수나 있겠어?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당신 아들 나 같은 변호사 마누라가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그럼 네가 변호사란 말이야? 희송이 말론 너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희송씨는 우리 아빠가 로펌 대표인지 몰랐으니까. 나랑 결혼하고 사는데 그게 중요해? 됐고 당신들 인성 이제 다 들통났으니 이 방 빼줘야겠는데 어쩌지? 수습딱지 떼면서 나가게 됐네. 어쩌나? 아마 큰 기업 로펌은 못 갈 거야. 수습하고 쫓겨났다는 거 보면 아무도 안 쓸 거거든. 웬만하면 수습 끝나면 채용을 해주는데 이렇게 바로 쫓겨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올케, 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좀 얘기 좀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 동생이랑 살 거면 우리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야. 몇 년 동안 당신들이랑 내 사이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나 힘들 때 위로해 준 건 나 자신이었지. 당신 동생 아니었거든. 이제 다 단판 내보자고. 내가 로펌 대표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꼴 좋다 진짜. 전 바로 신우이를 해고시켰고 신우이는 로펌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 로펌에 엄청 들어가고 싶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통쾌한 응징이었죠. 시어머님 본인 딸이 대단한 변호사가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신우이는 백수가 되었어요. 그마저 일반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수습만 하고 잘렸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른 로펌에선 쓰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주제도 모르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가 개업을 하고 쫄딱망에 빚을 지고야 말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느라 고모부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진 바람에 어리석게도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했답니다. 네가 좀 봐서 네 시누이 다시 취직 좀 시켜줘라. 얘가 갈 데가 없어.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났나 봐. 인성 개차반이라고. 그리고 이혼이 웬 말이니? 네 시누이 취직만 하면 다시 재결합 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인성 개차반 맞잖아요. 그냥 주제 파악하고 애나 키우라 해요. 아줌마가 도와주면 되겠네. 그리고 희성씨 보고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당신들에 비하면 희성씨는 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날 외면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희성씨랑 같이 있으면 당신들을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신 잘난 아들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해야지. 당신이 제일 원하던 거니까.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너네 사이에 애도 있잖아. 어떻게 그리 무자르듯 잘라내니? 내가 다 사과하마. 이제 와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시누이 심부름 해가면서 관계 회복에 힘썼는데 그때도 당신들은 날 무시하면서 돈 갖다가 멸시했지.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도 이제 내가 하는 대가품 어디 한번 당해봐. 전 그 이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저에게 미안했는지 양육권과 친권 모두 넘겨주었고 남편은 절 붙잡지 않았죠. 옆에 있을 때 더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제가 참기를 바랐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나갈 거면 재산 분할 해줘야지. 네가 로펌 대표인데 어디 입을 씻으려고 해? 내가 다 주워들었어. 어디서 주워들었길래 개똥 같은 정보로 절 또 화나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임시대표라 내 로펌이 아니어서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재산이 없고요. 다 아빠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설사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분할을 요구해 뻔뻔하게.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야. 지 딸도 지랑 똑같이 키워가지고 인성이 그 모양이지. 어디 한번 빚 갚으면서 잘 살아봐. 아, 이 바닥에 소문 짱 나서 국선 변호사 하고 싶어도 면접에서 떨어질걸? 변호사는 됐는데 빚은 엄청나고 꼴 좋다. 엄마 왜 그래? 가뜩이나 얘 기분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민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차피 지금 착한 척 해봤자 무개념인 거 다 소문났으니까 하던 대로 하셔. 이제 와서 나 생각해준 척 말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그동안 당한 부당 대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에서 말도 안 되게 시집살이를 겪은 저였고 제 핸드폰에 자동 통화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막말을 했던 것도 제출하였죠. 시어머니가 날뛰는 꼴이 우스웠어요. 우리 집 뒤통수를 이렇게 쳐? 네가 이를 갈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어? 지 아빠 로펌 대표인 거 속이고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 이 무서운 것. 너네가 평생 잘 되나 두고 보자. 감히 우리에게 물을 먹여? 로펌 대표 딸이면 잘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딸이면 막 해도 되고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둔 거야. 진정해. 그리고 위자료 줘야 하니 당신 건물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어. 아, 우리 로펌 건물 청소일도 있는데 어디 입김 좀 넣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네가 감히 날 능멸해? 아우, 기가 막혀. 우리 아들 딸 신세 망쳐놓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볼 거야 내가. 나야말로 평생 이제 어떻게 망해가나 지켜볼 거니까 각오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늙음하게 많이 배웠지? 위자료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하다 역으로 위자료를 주게 된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는 정작 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빠한테 받은 로펌조차도 임시대표였기 때문에 분할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 이혼남을 만든 것이죠. 딸은 본인 욕심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이혼 후 제가 일한 돈으로 조그마한 전세 아파트를 구매했고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빠지긴 했지만 밖에 나가 일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20대 초반 그 어리석은 저와는 정말 다른 제가 되었죠. 철없을 때 사랑만을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 말씀이 참 맞았네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 게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예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펌을 이끌어갈 깜냥은 아닌 것 같아 아빠를 수족처럼 따르던 이사님이 대신 경영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아빠조차도 동의하셨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의뢰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는지 지금은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보아요. 철없고 무지한 딸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